청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해고자 같은 경우는 해고당했을 때보다 더 아프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배신감이 더 크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새누리당이나 다른 당들이 저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의뢰 그러려니 이렇게 하는데 진보당에는 진보정당에는 요구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특별히 선택했던 마음들이 있는 건데 그런 마음들을 자꾸 다치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파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논란들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어느 편이든지 동조를 한다든지 뭐 이제 뭐 선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건데 저부터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논란들이 왜 벌어지고 뭐 당권파 비당권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진보정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뭐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계파 정치를 쭉 해왔더랬지 않습니까? 그걸 신물이나게 보고 겪어온 국민들에게 진보 정당마저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에 하여튼 좀 많이 답답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이런 통합진보당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는 정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당권파, 비당권파 이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분파, 종파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파운동이면 차라리 그걸 뭐 막 이렇게 사상투쟁을 거치면서 서로 뭐 상호 이 여지라도 있다 그러지만 개파운동, 종파운동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상처내는 그러면서 신뢰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대부분 지켜보는 분들이 이제 그런 시각들이 아닐까. 빨리 수습하는 것 못지않게 이제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자성, 네. 쇄신, 황골 탈퇴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요. 네. 그러려면 어떤 자세, 어디로부터 지향해야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사실 운동의 관료화의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하고 괴리되면서 중앙만 비대해지는 이런 게 대단히 이제 뭐 문제로 드러나는데 저는 진보정당도 마찬가지로 선거 때만 이렇게 표를 요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조합원들하고 대중들하고 함께 하면서 그들이 정치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나를 뽑아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들과 정치를 연결시키는 매개자일 뿐이지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쭉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진보정당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들한테 내가 뭘 해결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조직을 키우고 당신들이 정치적 요구를 만들어내고 그 요구를 가지고 힘을 키워내는 이런 게 저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보정당 같은 경우도 크게 그렇게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계속 나를 보게 만들고 나의 힘을 키워내는 그러면서 상당히 왜곡된 측면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현장하고 괴리되면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장과 뿌리 깊게 연결돼 있었으면 어떻게 저런 현장에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사고하는 데서 저런 문제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진보라는 게 뭐 단순히 어떤 당의 문제 그리고 그 정당에 속한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수십 년 쌓아왔던 성과이고 업적이란 말이죠. 제가 트위터에도 한번 그런 글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수십 년을 우리가 피 흘려가면서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을 밟고 여기까지 와서 혁명도 아니고 고작 우리는 진보를 해온 거다. 그걸 몇 사람이 독점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트위터에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진보의 가치는 누가 독점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 몇 사람이 흔들린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급의 정치 세력화의 문제든지 진보운동의 문제든지 어느 개인에게 초점이 가는 그 어느 당에게 이런 문제들이 독점되는 이러면은 그 부분이 흔들리면은 그 개념 자체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필연적으로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보의 문제는 대중의 문제고 역사의 문제입니다. 이건 어느 정당이나 누구 정치인 개인의 문제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가치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저는 지금 뭐 통합진보당의 문제도 언젠가는 수습이 되겠죠. 수습이 돼서 다시 이제 새로 시작을 하겠지만 겸허했으면 좋겠어요. 대중들 앞에서 겸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민주노동당이 분열할 때도 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중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선거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 나가서 아줌마들을 만나야 되고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야 되고 경비 아저씨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왜 째졌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편협한 틀에 갇혀서 우리끼리 싸우는 방식들에 익숙해진 그런 결과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말을 하는 이 정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근데 지금 저 방식들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냐. 이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고칠 수 있겠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고쳐야죠. 뭐가 문제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 세대가 가겠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다른 정치 세력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들도 느껴야 되지만 우리 대중들도 뭐가 문제인지를, 어느 부분에서부터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서로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막 싸움으로 비춰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진실이 뭔지 궁금하고, 과연 이 정당이 민주적 절차를 지킬 수 있는 거냐, 과연 당신들한테 그냥 조금 더 널리 나가면 당신들한테 정권을 줬을 때 과연 정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 이거 지금도 이 상태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데 어려운 거 아니냐, 사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그분들의 노력이나 그분들이 만들어낸 성과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 시기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정치운동이 있었다면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게 우리가 만들어왔던, 그리고 요구해왔던, 그리고 지향해왔던 바가 이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움직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은 소수겠지만, 그리고 지금 통합진보당의 지도부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중들을 좀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잘못했을 때는 가차없는 게 또한 대중이에요. 그리고 오래 기다려주지도 않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뼈저리게 좀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야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네.